녹취록에서 윤석열 검사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채 영화 더 킹을 보는 듯 세상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뇌물로 넣어 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패 범죄에 이렇게 되면은 조사도 안 받고 이게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직을 할 수가 없거든. 이명박이가 29살짜리 애한테 저렇게 내다바이에 당해가지고 그거는 죄가 없잖아. 털고 나간 거지. 노무현을 잡으려고 박연차를 잡겠다고 한 건데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자신의 입맛대로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대통령 출마자의 낙마 여부도 결정하고 전직 대통령을 표적 수사에서 잡아나올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네, 황운하 의원님에 이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평가,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번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걸 보면 2016년도에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까지 갈 필요가 없다 라고 전제를 깔고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검사까지 갈 거 뭐 있나? 검찰이 뇌물로 엮으면 된다. 뇌물로 넣어놓으면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다. 뇌물로 집어넣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 시점이 2016년 12월 말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 박용수 특검이 시작되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정황상. 당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서 최순실을 구속하고 박근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막 수사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검찰이 이런 헌법적인, 법률적인 규정을 모두 뛰어넘어서 초강경의 압박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복잡하게 특검까지 갈 것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당시 한번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촛불 전국에서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태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강경한 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녹취록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격려를 늘어놓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를 조진다. 뇌물을 재단법인으로 받아먹었구나. 원래 박근혜가 재단하는 사람이잖아. 직업이 재단 아니냐.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이 해왔던 그 전에 유경재단, 영남대 재단까지 거론을 해가면서 조롱과 격려를 늘어놓았습니다. 불과 이게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설 때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나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뵙고 싶다. 내가 검사로서 맡은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그 짧은 시간 내에 말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안과 밖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윤석열의 진심입니까? 이렇게 안팎이 다른 말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번 녹취록 발언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 황운하 의원님에 대해서 황운하 같은 애들, 이런 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경찰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하하고 그리고 검찰 지상주의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총장이 될 때
되고자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와 또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입니다.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을 놓고 청와대가 면접을 했는데 면접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단히 순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검찰개혁을 주장했다는 게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찬성은 물론 오히려 정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견을 보이며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다. 공수처 설치는 물론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였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속된 말로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뒤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단지 이렇게 다른 정도가 아니고 배신이라고 할 수 있죠. 노영민 실장은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가슴 속에 배신의 칼을 숨기고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다. 이게 노영민 실장의 단언입니다. 저는 이번 발언록을 통해서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후보의 진면모를 똑똑히 알아봐 주시고 3월 9일 아니죠. 오늘 사전투표 때부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라도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그 녹취 파일을 다 못 들어서 그런데요. 이게 4시간이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4시간 넘는 거를 다 분석을 하신 건지랑요. 이거 녹취를 녹음하신 분이 혹시 누구신지도 알고 계시는지. 녹음하신 분은 이게 이제 썬데이 저널에서 보내온 자료인데요. 썬데이 저널 측에서 녹음하신 분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까봐 몹시 걱정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말을 한 거였던 건가요? 그 녹음하신 분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점을 보면 2016년 말, 이제 최순실에 대한 수사가 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본격화되고 이어서 이제 박영수 특검에 의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고 한 그런 시점까지 길게 한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여러 사례의 인터뷰 내용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한 4시간 분량입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서 4시간 넘게 얘기한 녹취록이 아니고 이제 그 2016년 말부터 2017년 윤석열이 이제 중앙지검장 취임 이후까지 이어지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이제 인터뷰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녹취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참고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분이 5년 더 넘는 과거의 그 녹취록을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계셨고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걸 들으면 누가 이걸 녹취를 했고 누가 제보를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용기를 내셔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신 겁니다. 예, 없으시면 45분부터 또 우리 공보국에서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기자회견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